하루 24시간 남편과 붙어 지내본 적 있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매일요. 친구들은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 즐기는데 저희 남편은 매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좀 쉬어야겠지. 한 달쯤 지나니 답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만 앉아 TV만 보고 석 달이 지나니 미쳐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란 부치는 거 지적하고, 청소하는 거 지적하고, 빨래하는 거 지적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나 진짜 못 살겠어. 친구가 물었죠. 이혼 생각해봤어. 네, 진지하게요.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노후인가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남편 얼굴 보는 게 스트레스였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먼저 병들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진 남편과 그로 인해 함께 무너져간 아내가 수없이 싸우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간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남편 때문에 미쳐갈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남편 태수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30년 동안 다닌 대기업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난 태수는 평소처럼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고 거울을 보는 시간도 유난히 길었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태수를 지켜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태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지 뭐. 이제 좀 쉬어야지. 회사 다니는 것도 지겹더라.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태수 월급으로 살아온 지 30년인데 이제 그게 끊기는 거잖아요.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 결혼 자금도 아직 다 못 모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 그런데 태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돌아온 태수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30년치 인생이 그 작은 상자에 다 들어가 있었죠. 상자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은 태수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제 우리 시간이야 여보.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살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건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태수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슬며시 따라 나가봤죠. 태수는 퇴직할 때 받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표창장 감사패 명함들이 들어있었죠. 태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지 제 가슴까지 답답해졌어요. 은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평생을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9시 10시까지 자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서도 딱히 하는 게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길 뿐이었죠.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태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말하는 거예요. 여보, 계란은 그렇게 부치면 안 돼. 불을 좀 더 약하게 해야지.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은퇴해서 예민한가 보다 했거든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혼자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태수가 말했어요. 나도 배고픈데 점심 안 차려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태수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집에서 점심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뭐라도. 간단하게라니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상을 차렸죠. 태수는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김치가 좀 시지 않아. 새로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태수가 또 나타났어요. 그릇은 이렇게 씻으면 안 돼.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기가 잘 빠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태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좋은 말로 하는 건데. 좋은 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 됐어. 태수는 화가 난 얼굴로 거실로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태수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어요. 청소할 때는 청소 방법에 대해 잔소리하고, 빨래할 때는 빨래하는 법을 가르치려 들고, 요리할 때는 요리법을 지적하고,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씻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았어요. 옷도 같은 걸 며칠씩 입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간섭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태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청소기는 이렇게 밀면 안 돼. 모서리를 먼저 해야지. 저는 청소기를 끄고 태수를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이 해. 뭐 왜 또 그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어. 태수는 발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좋은 말로 하는 건데. 좋은 말. 그게 좋은 말처럼 들려. 매일 잔소리만 하면서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태수는 소리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집안일 도우려고 한 거잖아.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도와준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뭘 안다고. 매일 지적질이야. 당신 회사 다닐 땐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당신이 일하는 거 가르치려고 한 적 있어. 그런데 왜 내일은 맨날 가르치려고 들어? 태수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힘들어. 당신만 은퇴한 거 아니야. 나도 30년 동안 집안일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은퇴하면 쉴 수 있지만 나는 당신까지 챙겨야 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줘야 하고 빨래, 청소 다 해야 하고 게다가 매일 잔소리까지 들어야 하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상은 차려주지만 대화는 없었죠. 태수는 더욱더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지냈어요. 친구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경아, 나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태수가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 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진짜 못 살겠어. 미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들더라. 처음엔 나도 이혼까지 생각했어. 정말. 응, 그런데 참고 견뎌야 해. 어쩌겠어,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고. 저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좀 갈까? 제주도라도. 태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행 갑자기 왜? 기분 전환도 하고 우리 결혼 30주년도 곧 되잖아. 태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돈 아까워.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저는 속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등산이라도 같이 갈까? 요즘 날씨 좋잖아. 태수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당신 가고 싶으면 혼자 가.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나한테는 이것저것 간섭만 하고 정작같이 뭘 하자고 하면 싫다고만 하고 그럼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태수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좀 내버려둬.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복지관에서 탁구 교실한대. 같이 가볼까? 태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복지관 그런 데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가는 거야. 당신도 은퇴했잖아. 뭐가 다른데? 나는 아직 젊어. 그런데 갈 나이 아니야. 태수는 올해 58살이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55살부터 신청 가능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문화센터는 어때? 거기서 요리 교실도 하고 사진 교실도 한대. 태수는 관심 없다는 듯이 TV만 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며칠 후 저는 태수의 옛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과장님, 태수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 왜 무슨 일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랑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죠. 그날 과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태수도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어요. 회사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태수는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했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태수가 나아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돌아가고 나서 태수는 다시 소파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또 어디 나가자고 하니까 태수가 소리쳤어요. 왜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강요해? 나는 그냥 쉬고 싶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달째 접어들었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적만 하는 태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죠. 아침에 태수한테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갈게.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태수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먹으라고. 반찬 있다고 했잖아요. 밥만 하시면 돼요. 태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는데 미경이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태수 씨는 좀 나아졌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그거야. 매일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간섭만 하고. 다른 친구 순이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그랬어. 은퇴하고 1년 정도 그러더니 이제 좀 나아졌어. 정말 1년이나 걸려. 응, 인내심을 가져야 해. 저는 1년을 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태수가 소파에 앉아있고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밥을 먹긴 한 건가 싶어서 봤더니 라면 냄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반찬 있다고 했잖아요. 왜 라면을 먹어요? 배고픈데 뭐. 대충 먹으면 안 돼. 그럼 설거지는 왜 안 해놓고 내가 설거지까지 해야 돼. 저는 폭발했어요. 그럼 누가 해요? 나예요. 매일 당신 뒤치다꺼리 하는 게 나잖아요.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한테는 이것저것 다 시키고 간섭하고 정말 못 살겠어요. 태수도 소리쳤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도 지쳤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더 심해지네요. 태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뒷바라지. 내가 돈 벌어온 건 뭐야?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놀았다고요. 집안일이 노는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다 노는 거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와의 싸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태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죠. 태수가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국이 좀 짜지 않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밥을 다 먹고 태수가 거실로 가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태수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먹은 건데 당신이 치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태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수채화 교실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첫 수업에 갔더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붓을 들었어요. 30년 만이었어요.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태수도 집안일도 모든 게 잊혀졌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태수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 수채화 배우러 갔다 왔어요. 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수채화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태수는 처음엔 뭐라고 하더니 나중엔 그냥 넘어갔어요. 2주가 지났을 때 태수가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잘 그렸네. 저는 놀랐어요. 태수가 제 일을 칭찬한 게 언제였더라. 고마워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갔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수채화에 푹 빠져 있었죠.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죠. 어느 날 저녁 8시쯤 집에 왔더니 태수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저녁 안 차려줘. 미안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요. 태수는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저녁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태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수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뭐 하는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은퇴해서 쉬잖아요. 나도 좀 쉬면 안 돼요. 태수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직접 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청소기도 돌렸어요. 서툴고 느렸지만 그래도 하긴 했죠. 어느 날 제가 수업에서 돌아왔는데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깨끗해진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마워요.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뭐 할 일도 없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저는 태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태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취미도 없었어요. 단지 집안일을 조금 거두는 정도였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수채화 전시회에 가기로 했어요. 수업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전시회였죠. 태수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혼자 다녀와. 저는 혼자 전시회에 갔어요. 그림들을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태수의 옛 동료 부부였어요. 어머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림 구경하러 왔어요. 태수 씨는요? 집에 있어요.
혼자 왔어요. 그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태수 씨는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바빠 죽겠다고 난리예요. 등산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저는 부러웠어요.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태수한테 했어요. 오늘 과장님 부부 만났어요. 그래 뭐래. 과장님은 요즘 바쁘시대요. 등산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TV만 봤어요. 하지만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 저는 또 수채화 수업에 갔어요. 돌아와 보니 태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뭐해요? 그냥 좀 찾아보는 거야. 뭐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넘어가려다가 슬쩍 화면을 봤는데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였어요. 태수가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수 스스로 뭔가 찾고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태수가 말했어요. 여보, 나 목공 교실 다녀봐도 돼?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목공 교실, 응 문화센터에서 하던데 한번 배워볼까 해서 좋죠. 당연히 다녀요. 태수는 다음 주부터 목공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날 수업 갔다 와서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재밌더라. 나무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는 정말 기뻤어요. 태수가 뭔가에 흥미를 느끼다니. 목공 교실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나무를 다듬거나 도면을 그렸어요. 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기력하고 텅 비어있던 눈이 이제는 생기와 열정으로 빛났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죠. 어느 날 태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뭔데요? 태수가 만든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당신 주려고 만들었어.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태수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그날 밤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왜요? 그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30년 동안 내 정체성이 회사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나라는 사람도 사라진 것 같았어. 저는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러다 보니 당신한테 화풀이하게 됐던 것 같아.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당신 덕분에 이겨냈어. 당신이 먼저 수채화 시작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화만 냈지.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당신이 변하니까 나도 변할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가요. 돌아와서는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수채화 수업에 태수는 목공 수업에 가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해요. 가끔은 제가 요리하고 가끔은 태수가 요리해요. 태수가 만든 요리는 서툴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무엇보다 함께 만들 때가 가장 즐겁죠.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요. 태수가 만든 작품들이 집 안 곳곳에 있어요. 책장, 신발장, 작은 의자들 볼 때마다 뿌듯해요. 제 그림들도 벽에 걸려 있고요. 어제는 태수가 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작은 전시회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줬죠. 태수의 작품을 보며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니 제가 다 기뻤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어요. 당신이 내 손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했죠. 나도 고마워. 함께 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쉽지 않다는 것도요. 태수와 저는
수없이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태수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싸우진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태수가 또 계란 부치는 법에 대해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조언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게 익던데 한번 해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태수도 웃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됐거든요. 어제 태수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제 그림을 그렸어요. 태수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그림 실력 정말 늘었어. 고마워요. 당신 목공 솜씨도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요즘 태수는 동네에서 소문난 목수가 됐어요. 이웃들이 간단한 수리를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죠.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태수는 정말 즐거워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하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보람차요. 어제는 태수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걸으면서 태수가 말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어디로요? 제주도. 당신이 전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정말이요? 응, 이번엔 내가 계획 다 세울게. 저는 태수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의 은퇴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태수와 함께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갈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지. 오늘도 태수는 작업실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30년 전 결혼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의미 있었다고. 태수와 저는 오늘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은퇴 후 집콕 남편과 함께 1년을 버텨낸 한 아내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싸웠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현실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힘내세요, 여러분.